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노무사의 딱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이번 주제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근로계약서와 전자근로계약서는 명확하게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근로계약서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근로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고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몇 시에 일을 하겠다, 언제 일을 하겠다, 임금은 얼마를 받겠다 이런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IT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이런 일반적인 종이 형태, 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보다는 뭔가 전자근로의 계약서 방식으로 많은 작성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작성 방식이 결국 어떤 보존이나 교부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과연 근로기준법상 이 근로계약서로서의 그 효력이 있는지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근로계약서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자근로계약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 즉 종이 형태나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2조 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반 종이문서의 근로계약서가 이러한 어떤 그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근로계약서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자문서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라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송신이나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이지만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지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효력을 살펴보면요. 일단 전자문서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자문서법 4조 1항에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음에도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법에 따라서 전자적 형태, 즉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도 지금은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다만 이때 전자근로계약서는 PC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 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뭐 오피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채용을 하거나 뭐 구인구직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 전자근로계약서랄지 이런 근로계약서에 관한 어떤 그 작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 포맷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한 경우에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이나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또 이 전자문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돼서 열람 출력할 수 있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지 이러한 나중에 문제가 없게 이 전자근로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전자근로계약서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이제 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로계약서와 전자근로계약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만 전자문서로 되어 있느냐, 일반 종이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전자근로계약서에서도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명시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임금 중에서도 어떻게 임금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임금이 뭐 기본급과 뭐 직무수당, 직급수당, 직책수당, 뭐 상여금, 성과급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구성 항목, 그리고 그 임금들이 각각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통상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수인 뭐 209로 나눠가지고 시급을 계산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지, 뭐 아니면 뭐 호봉 테이블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 테이블에 따라서 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몇 호봉이 적용된다랄지 이런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어떤 그 급여 통장에 지급한다랄지 이런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정근로시간. 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이전 시간에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이 전자근로계약서에 마찬가지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휴일이랄지 연차 유급 휴가랄지 이러한 내용도 전자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언제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러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자근로계약서에서 일반적인 종이문서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모두 다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전자근로계약서는 제가 아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어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명확하게 기재를 내서 이 당사자 쌍방 간에 어떠한 의사가 합치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명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본심과 다르게 됐다거나 하면 또 나중에 그 무효나 취소랄지 민법상 이렇게 근로계약서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러한 전자서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어느 일방이 수정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보여주고 서명을 받고 날인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한 다음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 전자근로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읽기 전용 문서로 저장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 서명 이후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걸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라는 메일이 날라오거나 하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교부 의무가 있는데, 결국 이 교부 의무가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이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했지만 종이로 출력해서 직접 전달하는 게 가급적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이제 회사들이 규모가 되게 크거나 직원들이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좀 어렵다 하시는 회사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이나 공인전자주소, 이메일 등으로 근로자에게 전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이런 어떤 주소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그 직원한테 먼저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언제까지 뭐 보내겠습니다 랄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약속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 시스템을 처리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언제 교부한 것으로 보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때, 즉 사용자가 입력해서 이제 메인 서버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서버에 수신된 때를 이제 사용자는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정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확인한 후에 출력한 경우에 이때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신할 정보 처리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관리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때 교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 것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출력하셔가지고 서면으로 교부하셔야지 내가 교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분쟁, 특히 작성이나 교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을 하고 종이로 출력하거나 어떤 지정된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어쩔 수 없지만 서면으로 교부하시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중에 원활한 이런 노사 간의 좀 훌륭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 예상 아카데미에서는요, 이제 그 11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사관리 종합과정이랄지 연말정산 이해랄지 이러한 다양한 주제로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